때는 한나라 말기 황건적의 난으로 천하가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황하 북쪽 기주 땅에 망양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이상한 일이 잦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밤만 되면 성 밖 고분군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망양현의 새로운 현령으로 부임한 진원은 30살의 젊은 관리였다. 그는 낙양에서 유학했으나 환관들의 횡포의 환멸을 느끼고 변방으로 자원한 인물이었다. 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귀신이나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철저한 유학자이기도 했다. 부임 첫날 밤, 진원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한밤중에 성 밖 고분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곡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진원이 부하들과 함께 뒤따라가 보니 백성들은 거대한 고분 앞에 모여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진원이 묻자 백성들이 술렁였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령 나으리, 이곳은 저승사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매달 보름이면 사자께서 이곳에 나타나 명부를 펼치시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죽게 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귀신이 어찌 사람의 재물을 탐하겠소? 하지만 백성들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10년간 재물을 바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한 달 안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진원은 미신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좋소. 내가 직접 이 고분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겠소. 만약 정말 저승사자가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겠소. 백성들이 만류했지만 진원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부하 관리 한 명만 데리고 고분으로 향했다. 그 부하는 왕숙이라는 자로 진원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평생 말단 관리로만 지낸 인물이었다. 뛰어난 학식을 가졌으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출세하지 못한 그는 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살았다. 고분의 입구는 생각보다 컸다. 석실로 들어서자 길고 어두운 통로가 이어졌다. 횃불을 들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갑자기 통로가 끊기고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마치 거대한 관청처럼 꾸며진 석실에는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고 검은 관복을 입은 존재들이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산자가 감히 이곳에? 한 존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진원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소인은 망양현령 진원이라 하옵니다. 백성들이 이곳에 바치는 재물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만약 정말 이곳이 저승의 관청이라면 제가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존재들이 수군거리더니 한 존재가 안쪽을 가리켰다. 판관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진원과 왕숙은 더 깊은 곳으로 안내되었다. 거대한 석좌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천년을 산 듯 깊었고 손에는 거대한 책이 들려 있었다. 너희가 진원과 왕숙이로구나. 명부에 이미 나와 있느니라. 판관이 책을 펼치자 진원은 그 안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도 왕숙의 이름도 거기 있었다. 소인이 여쭙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받는 재물은 무엇에 쓰시는지요? 판관이 피식 웃었다. 재물. 저승에서 산 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속임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재물을 바치지 않아 죽었다는 사람들은 그들은 원래 그때 죽을 운명이었느니라. 우연히 재물을 바치지 않은 때와 겹쳤을 뿐이지. 진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미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왕숙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이는 것을 진원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판관님,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왕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명부에는 정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날 사람, 겪을 일, 얻을 관직과 재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느니라. 왕숙의 눈이 더욱 빛났다. 그렇다면 소인의 운명도 볼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평생 학문을 익혔으나 가난과 천한 신분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명부를 보면 제가 언제 출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수, 진원이 제지했으나 판관은 이미 명부를 펼치고 있었다. 내 운명을 보고 싶다는 말이냐? 좋다. 하지만 운명을 아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되느니라. 판관이 명부의 한 장을 펼쳤다. 왕숙의 이름 아래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다. 왕숙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운명은 평생 말단 관리로 살다가 55세 병으로 죽는구나.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이. 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제가 이렇게 학문을 익혔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운명이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느니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이니, 그렇다면 이 명부를 바꾸면 됩니다. 제 운명을 고쳐주십시오. 왕숙이 판관 앞에 엎드렸다. 하지만 판관은 고개를 저었다. 명부는 천명이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느니라. 그때였다. 갑자기 석실이 흔들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판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저승대왕께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용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존재였다.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진원과 왕숙은 숨이 막힐 듯했다. 잔자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어찌 된 일이냐? 판관이 사정을 설명하자 저승대왕은 진원을 바라보았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다니 기특하구나. 좋다. 내게 수명 10년을 더해주겠노라. 그 시간 동안 백성을 잘 다스려라. 감사하옵니다. 대왕. 진원이 머리를 조아였다. 하지만 왕숙은 달랐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대왕께서도 불공정하십니다. 저 진원은 명문가 출신이라 이미 현령이 되었고 이제 수명까지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나이도 많고 학식도 뒤지지 않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말단으로 살다 죽는다니 이것이 어찌 공정하단 말입니까? 석실안이 얼어붙었다. 판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진원은 왕숙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저승대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감히 저승의 이치에 불만을 토로하는가? 이치라고요. 이것은 이치가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명부가 정말 하늘의 뜻이라면 왜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왜 귀족은 쉽게 관직을 얻고
평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왕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저승대왕이 천천히 왕숙에게 다가갔다. 내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마. 왕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대가가 있느니라. 저승대왕이 손을 뻗자 어디선가 붉게 달아오른 쇠도장이 날아왔다. 내 운명을 바꾸는 대신 내 영혼의 저승의 낙인을 찍겠노라. 이 낙인이 있는 한 너는 이승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영원히 저승의 관리로 일해야 하느니라.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의 비참한 삶보다는 낫습니다. 왕숙이 소리쳤다. 저승대왕은 더 이상 말없이 뜨거운 도장을 왕숙의 이마에 눌렀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왕숙의 비명이 석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가거라. 내 운명은 바뀌었느니라. 진원은 정신을 잃은 왕숙을 업고 고분을 빠져나왔다. 동이 트고 있었고 백성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진원은 고분 안에서 본 것을 모두 설명했다. 재물은 사기였으며 앞으로는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백성들은 기뻐했고 진원은 사기꾼 무당과 도사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망양녀는 점차 평화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왕숙은 달랐다. 이마의 낙인은 며칠 후 사라졌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왕숙은 갑자기 심한 병을 앓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놀랍게도 완쾌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한 통의 서신이 날아왔다. 낙양의 고관이 왕숙의 학식을 듣고 자신의 망료로 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왕숙은 기뻐하며 곧바로 낙양으로 떠났다. 진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낙양에 도착한 왕숙은 순식간에 출세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그를 천거했고 불과 1년 만에 그는 어사중승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 부와 명예가 따라왔고 왕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저승대왕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왕숙이 얻은 모든 것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먼저 그가 모은 재산이 도둑에게 털렸다. 그를 천거했던 권력자가 영모죄로 몰려 죽자 왕숙도 연루되어 관직을 잃었다. 간신히 복직했으나 이번에는 황제의 미움을 사서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랐다. 왕숙이 맡은 일은 모두 실패했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배신했다. 얻었던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그는 거지 신세가 되어 다시 망양년으로 돌아왔다. 진원은 그런 왕숙을 맞이했다. 왕숙, 내가 경고하지 않았는가?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안 된다고. 왕숙은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웃었다. 나으리,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저도 한때는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말단으로 살다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 밤 왕숙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5, 명부에 적힌 그대로였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관을 묻으려는 순간 관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관 안에서는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왕숙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는 검은
관복을 입고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저승의 관리가 되었구나. 진원이 중얼거렸다. 왕숙의 형체가 고개를 들어 진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으리, 저는 이제 명부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에서지만 이제 저는 사람들의 운명을 다루는 관리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왕숙의 형체는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원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왕숙은 결국 무엇을 얻은 것일까? 그는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결국 다른 운명을 살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진원은 저승대왕이 준 수명 덕분에 오래 살며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망양녀는 번영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원은 가끔 왕숙을 생각했다. 저승 어딘가에서 명부를 기록하고 있을 그를, 운명에 불만을 품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운명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어느 날 밤 꿈에서 진원은 다시 그 지하 석실을 보았다. 검은 관복을 입은 왕숙이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다. 진원이 다가가자 왕숙이 고개를 들었다. 나으리, 제가 나으리의 명부를 보았습니다. 곧 수명이 다하시겠군요. 그렇겠지. 저승대왕께서 주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나으리는 후회가 없으십니까? 평생 이 변방에서만 지내셨는데. 진원은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네. 자네는 아직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 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이곳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명부를 기록하고 영원히 운명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제가 바란 출세였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꿈에서 깬 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고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갖춰 입었다. 며칠 후 진원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진원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승까지 갔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다. 망양년의 고분은 이후 봉쇄되었고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라 믿었다. 그리고 간혹 한밤중에 고분 근처를 지나던 이들은 희미한 붓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저승의 관리가 된 왕숙이 오늘도 사람들의 운명을 명부에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운명을 바꾸려 했던 자는 결국 운명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운명을 받아들였던 자는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이것이 망양년에 전해 내려오는 생사부의 비밀이었다.